자, 문제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4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는 정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내역입니다. 자, 을표 내역에 보시면은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요건이 1번에 해당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1에서 5번까지 이제 세무 조정을 이제 각각 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고요. 총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조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고 한번 한 개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소득 및 가표 계산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클릭합니다. 자, 이미 지금 제가 이제 이때까지 했던 거 1에서 3번까지는 입력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5-4번에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3억 5,400만원은 대손 요건이 충족되었다 입니다. 대손 요건이 충족되었대요. 그러니까 비만 계정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보면은 현재 지금 부도라고 되어 있죠. 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도는 6개월 경과 이후에 그 송금으로 인식을 합니다. 단 비망 1,000원을 남겨야 돼요. 무산입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해서는 2018년에 대해서는 6개월의 경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으로 시켰지만 2019년에 들어가서 6개월 이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의 세부 조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 비망에서 1,000원은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돼요. 그래서 3억 4,999만 9천원만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송금 사안입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보고 왼쪽에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를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얼마? 3억 4천 아니다 3억 4천 얼마죠? 잠시만요. 3억 5,400이죠. 3억 5,400만원에서 1,000원만큼 남겨야 되니까 3억 5,399만 9천원만큼 입력해주면 돼요. 만큼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유보 감소죠. 왜 유보 감소죠? 작년에 6개월이 경과를 안 돼서 유보 발생으로 조정을 했어요. 유보 발생으로 조정을 했지만 이제 올해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유보 감소로 해서 조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끝났습니다. 자, 2번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등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119-180-000원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등에서 손익계산서는 세법상에서는 이거를 비용 자체를 아예 안 봅니다. 왜냐면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는 추계 형식으로 이게 추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송금 산입 대상으로는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기타 사회 유출로 해가지고 이제 매기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기관에 납부를 한 거기 때문에 내 돈이 유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해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자비익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68,000원은 업무용 자동차세 가원학금에 대한 지방세 환급 가산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납부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해서 68,000원은 이제 다시 도로 받은 거예요. 도로 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오납에 대한 환급은 송금 산입을 돼 있는 거 송금 불산입을 바꾸지만 이거는 입금 불산입을 해야 이게 모양새가 좋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돈을 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수익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과호납 환급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금부산입으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금부산 조정을 하고 이제 이거는 기타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왜 이게 기타냐면은 가호납금에 대한 환급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으로도 안 보고요. 자산 부채에 대한 증감 형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 처분할 때는 반드시 기타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입금 불산입이죠. 입금 불산입이고 가호납에 대한 이제 지방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치면 돼요. 뭐 어떤 형태로 쳐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금액과 소득 처분만큼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4번 단기에 발생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20만원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은 회계에서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의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니까 이익으로 보고 수익으로 봅니다. 수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항이 현재 지금 조정이 달라요. 그래서 세무 조정도 두 개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자본으로 하는 경우. 자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익이죠. 자본에서 한 경우에는 이제 수익으로 얻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수익을 얻은 걸로 봐요. 그래서 자본에서는 이제 수익 얻은 걸로 보고 입금 산입시킵니다. 입금 산입을 하는데 조정은 자본에 대한 거래는 자산 부채 증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기타로 해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수익으로 보는 경우. 이 두 개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본으로 하는 경우, 수익으로 하는 경우. 수익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과도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과소 계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무조건 불산입 시킵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보 발생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처벌 안 했기 때문에 사내에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얼마? 120만원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금 산입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즉 이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120만원. 그래서 이제 기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기타로 입력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금 불산입으로 이제 수익을 보는 입금 불산입 으로 봐서 120만원으로 해서 이거는 유보 발생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세금과 공과금의 토지 취득세 365만원과 전기요금, 납부지연, 가산금 3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입니다. 취득세는 뭐 아시겠지만 회계에서는 부대비용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산화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세법도 같습니다. 세법도 이와 같아요. 부대비용 포함시켜요. 같으면은 조정이 없지만 현재 지금 이거는 비용으로 돼 있죠. 비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비용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송금 불산입 시켜버립니다. 뭘로? 이보 발생입니다. 왜? 처분 유출된 게 아니죠. 취득세는 유출된 게 아니에요. 자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유출된 게 아니에요. 사내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 발생을 해서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납부지연인데 원래 가산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송금 불산입 대상이 돼요.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데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송금 불산입 시키지 않습니다. 송금 불산입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에 대해서는 없어요. 법인세 기본 통칙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기요금에 대한 가산금은 송금 불산입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그 다음에 그 세금과 원가금에 되어 있는 취득세만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365만원 유효 발생을 해서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이 아니죠. 잘못했죠. 365만원 유효 발생으로 해서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